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고관세는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투자 심리를 좀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지역은행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기업에 사기당한 거, 그 한 기업에 국한된 문제다, 이렇게 되면서 시스템 문제 아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됐습니다. 주요 테크 업체들,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때문에 미증시 개장 전에 우리나라 뭐 주식시장 좀 출렁거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잖아요. 뭐 근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다, 이런 내용들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올랐습니다. 이렇게 돼서 월요일에 우리 증시는 초반에 한 30포인트 정도 플러스 출발할 것 같다, 이렇게 일단 해석이 됩니다. 자, 미증시는 3대 지수 상승폭이 똑같아요. 예, 0.52% 똑같이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11개 업종 중에서 9개가 오르고 2개만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고르게 다 올랐다. 근데 뭐 두드러지게 확 올라갔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고르게 다 플러스가 났구나,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은행 문제가 생각보다 크지 않구나, 이렇게 안도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여기 또 트럼프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주식 사놓고 넘어가자, 뭐 이렇게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뭐 뉴스들을 정리해 보면 트럼프의 어떤 발언, 이게 뭐 미국 지수 선물이 되게 많이 빠졌다가 이제 초반에 낙폭을 줄이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플러스로 돌리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발언 영향이 컸는데, 중국에 대한 고관세 지속되기 어렵다, 그러면서 시진핑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2주 후에 한국에서 시진핑과 만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이제 지난주인가요? 그때 시진핑하고 안 만날 거야, 안 만날 수도 있어, 뭐 이런 이야기 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만날 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장 후반부 되면서는 현재 중국과 대화 중이고 그들이 대화를 원하고 있고 현재 대화 중이다, 그래서 협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베센트 장관도 허리퐁하고 통화를 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제 미국 시간으로 마감하고 나서 이제 통화가 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저 통화의 성격은 아마도 미국과 중국 간 정상회담 하잖아요. 그 전에 사전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 그게 아마 관세에 또다시 유예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 과정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투자 심리가 미중 갈등 완화가 된다, 이렇게 되면서도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지역은행 문제도 좀 과도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잠시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이제 좀 해프닝이 됐던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 내 사업 일부 철수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 미국 기업들의 전반적인 흐름이거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뭐 데이터 센터, 서버 뭐 이런 거 생산하는 거 축소하는 움직임이라서 새삼스러운 게 아닌데, 좀 어제 갑자기 이게 이슈가 되더라고요. 이 이슈에 대해서도 잠시 또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은행 문제, 어제 가장 시장에 걱정을 끼쳤던 사안인데,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별 문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담 크리샤플리 같은 경우는 시스템 문제 없다, 특정 기업의 어떤 문제라고 봐야 돼서, 그러니까 뭐 한두 곳 문제 터진 거고 그 외에는 빌려준 돈 떼일 가능성 거의 없어,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무디스에서도 미국 은행업에 신용 문제 징후 거의 없다, 깊게 들여다봐도 별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베어드는 오히려 어제 이제 문제로 급락을 했던 자이언스 같은 경우는 부실채권 하나 가지고 낙폭 저렇게 나오는 건 과도하다, 오히려 매수 기회라면서 목표 주가 $65 제시를 좀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 그 미국 지역은행들 실적이 나왔거든요. 특히 이제 그 일부 지역은행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자동차 대출업체 하나 파산한 거 있잖아요. 트라이컬러라는 이제 자동차 대출업체가 이제 파산한 게 있었거든요. 거기하고 이제 거래가 있는 기업인데, 그 거래 있는 기업이 실적은 오히려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크게 영향 안 받았구나, 거기에 이제 돈 거래해서 좀 떼인 게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별다른 영향이 없구나라고 이제 확인되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안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이언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6% 가까이 급등, 전일 낙폭의 절반 정도 만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어드에서 $65 목표 주가 제시했는데 오늘 주가 오른 게 $50거든요. 이제 향후에 30% 정도,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문제는 적어도 뭐 추가적으로 알려진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제 반응은 좀 과도했던 것 같다. 시스템 문제라는 건 뭐냐면,
은행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돈을 못 빌려주는 거예요. 이제 돈을 못 빌려주고 오히려 빌려준 돈, 나간 돈을 빠르게 회수해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재료는 신용경색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 서로 못 믿어가지고 그걸 신용경색이라고 하는데, 이게 신용경색의 분위기로 가게 되면 주식장 대폭락이 나옵니다. 근데 현재까지로는 신용경색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나오면서 오늘은 일단 좀 반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종목은 대형주들이 좀 어정쩡했죠. 예, 애플하고 테슬라는 이제 중국 매출 비중 부각되는 기업이니까 각각 이후로 좀 올라갔는데, 대부분 좀 어정쩡했던 건 오늘이 미국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예,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리거나 떨어뜨리거나 이러기는 좀 어중간하죠. 예,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에 따라서 대형주들이 조금 억제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뭐 물론 이제 옵션 만기일도 어느 날은 막 급등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오늘은 좀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오라클이 오늘 7% 빠졌거든요. 오라클 빠진 거는 표면적으로는 이게 이제 오라클이 2030년도까지 그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될 것 같다, 그런 내용이 공개가 됐고, 그런데 일부 증권사에서 그 돈 어떻게 조달할 건데 이거에 대한 계획이 없잖아, 이걸 의심해서 빠진 거라고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기사에서는 이제 국내 기사.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해킹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항공사의 납품 애플리케이션이 해킹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급락한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알려진 거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제 그 재료도 있었겠지만 해킹 문제 발생한 게 아마 크게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나. 근데 어쨌든 뭐 이게 그동안에 AI 막 이런 거 가지고 주가가 강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이게 빠지면서 다른 AI 관련된 반도체주들도 동시에 끌어내리는, 예,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때문에 이제 한바탕 소동이 있었잖아요. 어제 삼성전자가 이제 마감하고 나서 주가가 빠지고, 왜 그러지 하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문제 같아, 이렇게 또 됐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 텔레그램 채널로 보내드린 내용으로 대시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일단 핵심은 뭐였냐면, 중국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용 칩을 마이크론이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납품을 중단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이 달리고 나온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아쉽긴 하죠. 그러니까 중국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고, 지금 규모가 엄청난 건 아닌데 성장률은 엄청나거든요. 이렇게 급증이 되는데, 또 중국 매출 비중이 한 12%나 되는 마이크론이 혹시 중국에서 사업을 정리하는 거가 본격적으로 되는 건가, 이런 걱정이 나오면서 시간 외에 주가가 뭐 빠지고, 또 삼성전자 주가 빠지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빠지고 막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그럴 문제인가 싶기도 했어요. 왜냐면 마이크론은 저거 정리해도 되잖아요. 지금 이게 다른 데서 뭐 인공지능 열풍 때문에 중국 데이터 센터 상실되는 거, 매출 상실되는 걸 상쇄하고도 남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 업체고, 그거 외에는, 데이터 센터 외에는 또 납품이 되고 있어요, 고객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게, 2023년도부터 이미 마이크론 테크 제품 안 들어가고 있었고, 새삼스럽게 지금부터 납품을 중단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금지 저거 이제 중국이 미국과 이제 무역 막 이런 거 충돌이 있고 어쩌고 하면서, 이게 뭐 미국 거 못 믿는다, 우리 데이터 센터에 마이크론 칩 들어와가지고 저게 뭔가 칩에 조작을 해놔서 우리 정보 막 빼가는 거면 어떡해, 그러니까 마이크론 거 못 써, 안 쓸 거야, 이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기다려보다가 풀어주겠지 기다리다가 안 풀어주니까 에이 그거 그냥 사업 정리하고 말아. 매년 지금 300명 인건비 나가고 있었거든요. 인건비 나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유지비 계속 나가니까 차라리 그러느니 정리하는 게 낫다. 근데 이게 중국 사업 전체를 정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레노버, 자동차, 스마트폰 이런 거에 들어가는 칩은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전체 중단하는 게 아닌데, 마치 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이제 주가가 많이 시간에도 갑자기 해프닝이 같이 막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어제 삼성전자 주가가 시간에서 빠진 건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일가에서 삼성전자 주식 팔았거든요. 그 상속세 내야 되니까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매각이 되면
곧바로 더 이게 현재 주가보다 낮은 시세로 매각이 됐을 거거든요. 그럼 이걸 산 쪽에서는 곧바로 매물로 출회시킬 거고, 이거 말고 또 추가로 매각할 게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떨어뜨리고,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제 삼성전자 주가 빠지네, 찾아보니까 마이크론 있네,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쟤도 또 빠져야 되네, 막 이렇게 되면서 일대 혼란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일단은 이제 현재까지 나온 팩트로 제가 알고 있는 팩트로는 뭐 이런 일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주식시장이 좀 불안하긴 하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불안하긴 한데, 자사주 매입이 올해 제일 많이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올해 자사주 매입 되게 많이 할 거야. 근데 지금은 실적 발표 기간에는 자사주 매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야 자사주 매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닝 시즌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은 자사주 매입이 좀 공백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어닝 시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자사주 매입이 다시 가동이 되면 아마 미국 시장은 좀 수급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미증시가 사실 어정쩡하죠. 예, 어정쩡한 게 이제 좀 걱정되는 어떤 이벤트들, 뭐 미중 관세 문제라든가 FMC라든가 셧다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 상태에서 자사주 매입도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막혀 있는 건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걸 좀 풀리긴 할 겁니다. 자, 한국 관련 지표는 야간 선물 0.9% 가까이 올랐고, MSCI 한국 지수도 0.7% 정도 올라서 이제 우리 증시는 일단 초반에 또 올라가서 출발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일단 지역은행 문제는 단기 해프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이 무슨 바퀴벌레 운운했다고 막 하는데, 이 사람 3년 전부터 경기 침체 이야기한 사람이잖아요. 한 2, 3년 전부터 계속 경기 침체는 온다고. 근데 그게 지금 안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먼 회장의 발언보다는 그 다른 어떤 사람들의 발언을 더 종합해서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계속 경기 침체 온다, 뭔가 문제 터진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꼭 이제 그분의 발언 말고 다른 사람들의 발언을 좀 같이 분석가들, 데이터들 이런 거 보면서, 무조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 아니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어쨌든 일단 이번 지역은행 문제,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단기 해프닝인 것 같은데라고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지역은행 한 2개 더 터지면 또 얘기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좀 터지는 데가 있는지는 한 주 초에는 조금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기술주들이 어정쩡했잖아요, 오늘 보면. 근데 이게 이제 옵션 만기일 때문이냐, 아니면 가격 부담을 좀 느끼기 시작한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조금 어정쩡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향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서 가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뭐 마감하고 나서 하락했던 문제,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전에 정리해드린 대로 아마 지분 매각권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문제도 정규 시장에서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 문제로 좀 추정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이제 에이펙하고 FMC하고 둘 다가 이제 다가오는 주간이 되거든요. 한 주 지나면 경주 에이펙에서 미중도 있고, 특히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이제 관세 문제가 그때 어떤 합의가 되겠는데, 뭐 이런 기대가 좀 있잖아요. 이런 전망이 있죠, 기대라기보다는. 그다음에 이제 FMC도 바로 또 눈앞에 있고, 셧다운도 사실 좀 걱정되긴 하는데, 셧다운 문제는 잠시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벤트들이 다가오면서 다음 주에도 평범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뭐냐면, 미국 주식 중에서 과매도된 거, 과매수된 거 주식 비율이거든요. 미국도 되게 차별화해요. 예, 지금 보면 올해 들어서 과매도된 주식이 과매수된 주식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지수는 그렇게 낮은 위치가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도 저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강세장은 차별하다. 그래서 이제 차별화 장세라는 걸 좀 받아들이면서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ADR 과매도 가면 이제 새롭게 합류하는 종목들이 등장하니까 수급이 좀 급변하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대응하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어제 이제 산책 나갔다가 저희 동네 좀 지역 행사가 있어서 가봤더니 어제 현진영 씨하고 이제 박진영 가수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한 6곡씩 하고 가는 것 같던데, 야, 그 나이가 돼도 노래를 되게 잘하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기복 없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도 그렇고 뭐든지 기복 없이 가려면 그 자료를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되거든요. 특정한 거 뭐만 보고서 막 쏠리면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좀 많이들 자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